헌정 사상 첫 번째 정당 해산 심판의 선고 기일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해산 심판을 청구한 뒤 1년여 만입니다. 오늘 발표된 선고 기일은 재판장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지민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모레죠, 선고 기일이? 예. 헌법재판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정당해산 심판 결과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날 재판 과정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행정수도 이전 관련 재판 이후 처음입니다. 네. 자, 박한철 소장이 몇 달 전에도 올해 안에 결론을 낼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네, 지난 10월에 의원들과 오찬 자리에서 박 소장은 건배사를 하며 올해 말까지 선고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시에 헌재 사무처장은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일 뿐이지 정해진 건 없다고 해명했었고요.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달 22일에서 24일쯤 선고가 이뤄질 걸로 예상해 왔습니다. 박 소장은 민사소송법상 권한을 통해서 오는 19일을 특별기일로 선정했는데요. 예상보다도 더 빨리 선고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네, 현실적인 예상 시점이 올해 말 이렇게 됐습니다만 사실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대법원에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한 것이 순리다 이런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정부에서 올해 안에 결론을 내라고 압박을 해왔고 결국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화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큰빛 이끼벌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흉측한 모양새 때문에 이게 4대강 사업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확인이 됐군요. 네, 환경부가 지난 7월부터 진행해온 큰비리끼벌레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볼을 설치한 것이 큰비리끼벌레가 군집한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단의 일원인 주기재 부산대 교수는 4대강의 보설치가 유속을 떨어뜨리고 수몰 고사목을 많이 만들어서 큰비리끼벌레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우나 기온 역시 큰비리끼벌레 창궐의 복합적 요인이 됐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동안 수자원공사 그리고 여당 여권에서는 아니다, 관계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큰비리끼벌레가 원래 곳곳에 있는 것이다. 4대강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환경부 공식 조사를 통해서 연관성이 입증된 겁니다. 네, 유해성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환경부는 유해성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큰비리끼벌레는 물속 산소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또 암모니아를 배출해서 수질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조사단 안광국 충남대 교수는 모든 생물체는 분해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험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큰비리끼벌레로 인해서 어류가 죽는 일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전에 발표된 조사 결과는 다릅니다. 물론 정부 조사 결과입니다만. 네, 앞서 지난달에 충남 민관 공동조사단이 큰비리끼벌레가 수중산소는 줄이고 또 암모니아성 질소 비중은 높이면서 유해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사멸, 그러니까 죽어서 없어지는 과정에서 물고기가 폐사할 수 있는 수준의 암모니아성 질소를 내뿜는다고 밝혔는데요. 환경부 조사에서는 반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안 교수는 민관공동조사단의 경우에는 실험실에서 진행했지만 이번 조사는 금강 세종보 인근에서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특정 지점에서의 분포 양상 그리고 봄, 여름철 발생 조건 등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여러 가지 문제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시아나항공에서도 문제가 불거졌어요. 사측이 취업 규칙을 변경하면서 사원들을, 직원들을 강압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은 사측이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서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측이 제시한 안에 동의하라는 강압도 있었다고 밝혔는데 경향신문이 오늘 실제로 강압을 겪은 노동자들의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들이 나왔어요? 네,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네, 한 노동자가 반대할 거면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냐고 묻자 다른 노동자가 그렇다고 답하면서 상사와의 면담 끝에 결국 서명했다고 말했고요. 또 다른 노동자 역시 반대 의사를 밝혔다가 면담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직원들끼리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잠시 보셨는데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면 사측에서 어떤 식으로 압박을 했다는 겁니까? 사측에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면담을 요청해서 진행하고 또 면담 끝에 서명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만약에 아까 보신 화면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하단에 보시면
네, 잠시 화면이 띄어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하단의 작은 글씨를 보시면 규칙 개정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은 노사화합 장려금 대상에서 일단 제외되는 점을 전달한다. 이렇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네, 노사화합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일단 제외되는 점을 전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군요. 예. 네, 그럼 이 취업 규칙은 어떻게 바꾼다는 겁니까? 네, 근무 기간에 따라서 상여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한다는 게 변경안의 골자입니다.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고 또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3년분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이 판결에 따라서 통상임금을 늘리지 않으려고 취업규칙 변경을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한항공에서 또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항공기 정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홈페이지에 자사의 날림 정비를 고발한 글이 게재됐습니다. 사내 메신저 역할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됐던 글을 한 조합원이 복사해서 또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건데요. 대한항공 내부에서 징계가 빈번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례로 10시간 걸릴 정비를 2시간 안에 끝내는 일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뒤에 오후 들어서 삭제됐습니다. 그 삭제된 배경을 두고 게시물의 삭제 권한이 작성자 본인에게만 있는데 부담스러워서 삭제했다거나 또는 어떠한 압박에 의해서 지울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그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상황을 체크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결국 상지대가 총장 퇴진 운동 보려온 정대화 교수 파면을 시켰습니다. 네, 오늘 상지대는 긴급이사회를 통해서 정 교수의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난 15일에 열렸던 이사회에는 총 6명의 이사가 참석했는데요. 이 중 1명을 제외한 5명은 지난 8월로 이미 임기가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상지대 교수협의회 측은 이사회 결정에 대한 행정 집행 취소를 교육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지학원 이사회 측은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일지라도 긴급 사무 처리권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뭐 긴급 처리 사무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기 만료가 8월이면 그 간격이 너무 벌어지네요. 여하튼 이 긴급 사무 처리권이라는 게 실제로 있기는 합니까? 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입니다. 네, 민법 691조를 보시면요. 위임이 종료됐을 경우에도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임인,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 등이 위임 사무 처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박한 사안이라는 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사학재단들이 이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상지대 김문기 총장을 설립자로 임명할 때 역시 이 긴급 사무 처리권에 의해서 이사회가 열렸고요. 또 지난해 10월에 조선대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이 긴급사무처리권에 의해서 이사회를 열고 또 정관까지 변경하려다가 교육부로부터 제지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자, 정윤회 문건 파동, 십상시 파문에 대한 외신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논란을 다뤘던데요. 비판 강도가 꽤 높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국정관여 스캔들이 청와대를 뒤흔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 시점에서 진실을 평가하기는커녕 사건 정황을 밝히는 것조차 힘들다면서 박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을 근거 없는 거짓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어서 정윤회 문건이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정부와 박 대통령은 우려하고 걱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 이 문건이 근거가 없더라도 박 대통령에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까? 네,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우선 청와대가 분열돼 있다는 점, 그리고 박 대통령은 여전히 언제 그리고 왜 침묵해야 하는지 모른다면서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 대통령이 재판에 관해서 언급했던 것들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소송을 거는 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해친다는 점, 그리고 현재 임기가 3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레임덕이 당장이라도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 이렇게 4가지를 짚었습니다. 네, 잘 짚었네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